어때요 등급은? 다 나왔어요? 점수 나오던 거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어때요? 민규 올랐냐 떨어졌냐? 부모편 올렸어요. 분모보다 올랐어요? 분모가 평소보다 낮게 나온 거였어요? 네. 분모가 평소보다 낮다? 그러면 원래로 회귀한 거예요 다시? 원래 아까서 원래보다 낮아요 그래도? 7분대 나왔어요. 실무대가 그게 원래예요? 뭐야 실력이 줄어든 거 아니야? 7월이고 지금 10월인데? 그래야 되지? 왜 실력이 줄어? 이상하다. 너무 모르겠어요. 네? 구호를 풀어도 모르겠어요. 우울했다고? 왜 우울하지? 잘 못 풀어서요? 애들끼리 전달을 주는데 예. 저는 그런 번호가 나온 적이 없는지 알아요. 아 그거 왜 맞추고 앉았어요? 야 이거 들려요. 듣고 싶지 않은데. 네, 귀를 막고 있으세요. 자 해볼게요. 한번 보자. 뭐 전체적인 평은 뭐 그냥 평행했다 정도인 것 같은데 평행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첫 페이지 뭐 볼 거 있나요? 딱히 없죠? 좋아요. 두 번째 페이지 5, 6, 7 중에는 어때요? 뭐 볼 게 있나요? 5, 6, 7까지는 다 맞췄지? 좋아요. 세 번째 페이지 8, 9, 10 8, 9, 10 8, 9, 10 슬슬 이제 4점짜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뭐 봐야 되는 거 있으신가? 10번 한번 계산해 주시면 10번 한번 해보자고요. 양수의 비에 대하여 다 친구가 0에서 2의 1에 정의되는 함수 네, 정의되는 함수 fx가 x가 오직 한 점 2,0에서 만나는데 a 더하기 b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기부터 한번 보자. 주기 땅땅땅땅땅땅 주기는 a분의 파이니까 얘겠네. 얘가 한 주기야, 그치? 그죠? 얘가 그래서 1주기입니다. 한 주기 내에서 2,0에서 한 번 만난대요. 사인 3사인이네요.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보면 될 텐데 최대값을 한번 보시면 3을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에다가 b를 더했으니까 3 더하기 b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는 아마도 빼기 3 플러스 b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인 그래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가 2,0에서 한 점에서 딱 만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인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3 라인인 거지. 3 라인인 거 위로 3칸 올라갔고 약간 요게 x축이면 되잖아, 맞지?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이제 빵 이렇게 여기가 0 원점인 거고 여기가 2,0이다 이 말인 거잖아. 이 그림이면 딱 들어맞지 않아요? 여기가 2a가 한 줄기였으니까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그러면 2a가 되겠죠. 2,0에서 딱 마주치는 애는 얘는 a랑 2a의 중간이니까 2분의 3a가 2일 거라 a는 그러면 3분의 4 b는 그러면 원래는 3이었을 텐데 위로 3칸 올라갔으니까 3이겠네? 뭐가 문제지? 뭐 구하는 거야? 9 13 2분의 3을 3을 써.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뭐가 있?
네? 이번에 3위가 아니라 3위로 했어. 아 이걸요. 왜 그랬을까? 뭐 알 수 없네요. 됐죠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다음 뒤로 넘어가 봅시다. 11, 12 중에 좀 볼만한 게 있을까? 11번. 11번 한번 가보자. 이차함수 fx 하면서 x까지 빼기 3이죠. 빼기 3에서 x까지 4ft dt다 를 만족시킨다. f2의 값은 이라는 말이군요. 좋아요. 해봅시다. 빼기 3 넣어볼 건데 빼기 3 집어넣으면 똑같은 0 되는 거 알겠죠? 왼쪽 오른쪽. 그런 다음에 양변 미분 한번 해볼 거 아니야? 양변 미분 해보시면 이거 얼마 전에 푼 문제랑 좀 비슷하지? 비슷한 거 하나 풀지 않았니? 자의에서? 풀었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넘기고 넘겨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약간 이렇게. fx 넘어오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x자리에 -3을 한번 넣어봐야겠다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요거니까 날리고 싶잖아. 빼기 3 집어넣으시면은 얘가 18 넘어가고 6 f 빼기 3이 6이구나 정도라는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fx가 2차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한 글씩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그냥 적당히 두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여기다가 줄까? fx를 이렇게 줄게요. 무난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둘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f 프라임 x 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위에다가 예쁘게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얘 fx니까 이렇게 될 건데, 최고차항 비교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면 최고차항은 요거겠다. 여기 2a가 최고차항의 개수인 거 아시겠죠? 이 녀석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보시면 3a-2야. a가 2다가 쉽게 나오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상수항 비교 한번 해볼까? 상수항 비교해보시면 3b가 3c다. 그렇지. 그래서 b가 c네. 마지막으로 1차항 비교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B가 C, B가 왜 B라고 했니? B가 C죠. 마지막 1차항 비교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1차항 비교하면 6A 더하기 B, 오른쪽은 3B 이렇게 되는 거고, 2B, B는 3A네. 근데 A가 2였으니까 6이구나. C도 6이네. 다 나왔다. 266이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fx가 다 나왔고 266 2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6이네. f2의 값 줄거라 이 집어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8, 12
20, 26 정도 나오면 돼요. 예? 꽤 이뻐요. 문제 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계산 틀렸니? 옆에서 식을 보이는데 계속 비교할 생각을 못하고. 이까지 했어? 이 다음에 개수 비교를 생각을 못했어? 왜? 왜? 얘들아 왜? 왜 못했냐? 이거 자기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셀에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거 셀에도 있어요. 뭐 크게 보자면 이 유형으로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나왔다. 두 가지 하잖아 항상. 빼기 3 넣는다. 2번 뭐예요? 2분한다. 여기까지는 잘 했나 보네, 그치? 그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2차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 다음 푸는 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이제 쉬운 파트, 그냥 계산 파트가 남은 건데 이거를 못했구만. 이거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다항이잖아. 2차라는 게 주어져 있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잡아서 풀면 되지.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저거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뒤에. 그냥 뭐 잡아서 그냥 전개해서 좌우 비교했다 끝이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생각을 못 하셨다면 유형에 뭐 빈틈이 있는 거예요. 유형에 빈틈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셀에도 있는 유형이에요. 요런 거는 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빈틈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서 좀 메꿔 두세요. 아시겠죠? 다음 12번은 뭐 해볼 만한가요? 어떤가요? 지나갈까요? 해볼까요? 12번. 이승을 외우는 네. 좀 이상해지도. 아 그래요? 한번 해봐. 한번 해보자. 12번. 모든 항이 정수이고 정수. 아하.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라지엠스몰 해요. 최대 최소 다 라지엠스몰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AN에 대하여 이거 이 수분해가 뭔가 될 것처럼 생겼는데 되잖아. 6 4 이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했네. 두 가지로는 아니네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모든 항이 정수다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항이 정수니까 AN에 빼기 2N인가 보다라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간 이런 거야. AN이 이것 또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N마다 이걸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첫째 항이라고 치자. 그럼 A1은 빼기 2거나 3분의 4거나인 거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건데 정수니까 얘가 지워지고 빼기 2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A2도 빼기 4거나 3분의 8이거나인데 얘는 정수가 아니니까 빼기 4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는 A3가 됐을 때는 문제인데 A3가 되면 얘는 빼기 6인데 얘는 4잖아. 그치? 둘 다 정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야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얘는 3의 배수일 때마다 이제 요 녀석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그렇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이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계속 마이너스일 거니까 최소값은 얘만 선택해서 30까지 하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려면 시그마 얘는 1부터 30까지에
마이너스 2n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빼기 2n 이분의 이거 하시면 됩니다. 되세요? 그리고 라지엠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이제 시그마로 다 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첫째 항은 빼기 2일 거야. 둘째 항은 빼기 4일 거야. 그리고 셋째 항은 양수를 바꾸는 거지. 그치? 제일 크려면 양수가 많을수록 좋잖아. 그치?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항, 넷째 항은 빼기 8.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6 집어넣으면 8이죠. 뭐 이거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네? 일곱 번째 항은 뭐 몇이냐? 114? 뭐 이런 식이겠지.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적었다. 3개씩. 저희 마지막에 이제 30번째로 끝나야 되니까 28, 29, 30이겠지. 그럼 30은 집어넣어 보시면은 40. 28, 29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빼기 56, 빼기 58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죠? 이거 차가 일정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자. 빼기 12 플러스 4 빼기 8 이거 차가 빼기 8 아니에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2고 빼기 8이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몇이니? 이것도 빼기 8 아니야? 이거 빼기 18이고 빼기 16 빼기 8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빼기 8이잖아.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첫째 항 마지막 항이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빼기 16 빼기 60 74 됐죠? 그러면 하나하나가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항이 10개 10개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0개에 하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은 되잖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라지엠, 스몰엠, 라지엠 이렇게 가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12번 어떤 게 이상했다고요?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이 다음을 못했구나. 아하. 여러분 이거 하고요 비슷한 거 하나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치? 여기 이거 빼고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약간 이제 수투. 얘는 수원식으로 나온 거고 함수로도 이렇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fx는 하면 xor 빼기 x인데, 그치? 이렇게 됐을 때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주어져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x 또는 빼기 x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항상 x거나 항상 빼기 x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알겠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fx가 x인 부분이 있을 거고 빼기 x인 부분이 있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x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빼기 x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적당히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 이거 비슷한 거에서 봤지? 얘들아 어디서 보지 않았니? 그게 어떤 문제였냐면 이렇게 생긴 문제였던 것 같았어요.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이 같은 게 있고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하나 더 추가된 거지. 이렇게 fx가 주어진 거지.
그럼 fx의 그래프는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잖아, 맞지? 그리고 조건이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최대값을 가진다. 을 가진다. 최소값. 아, 이거 계속 내려가야죠. 아, 최소값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줬던 것 같았어요. 영어로 적어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봐. fx는 이 셋 중에 하나인데 한 구간에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쪽 범위에서 최대값을 가지려면 평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값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0 가지려면 선택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요 문제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니, 이거? 이거 모의고사인가 평가인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주어진 식이 딱 이거였을걸? 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저 모양 뭔가 본 거 같지, 이거? 그치? 있지? 본 적 있는 거 같지? 그거 저희 스토리. 이거 모의고사 아니면 그 수능 같은데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x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항상 x다 항상 빼기 x다가 아니라고. 알겠지? 어떤 구간까지는 그러면 x고 어떤 구간에서는 빼기 x일까 이 생각하셔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a는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을 때 요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요런 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아 선택이구나 라는 게 바로 딱 떠오를 텐데 경험을 안 해봤거나 또는 경험을 해봤는데 까먹은 사람은 정수라고? 그럼 얘네? 하고 바로 그냥 가버리면 땡 하고 끝나버리는 근데 왜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아 이거 선택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뭐 저런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랑 기출을 풀어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봐봐, 딴 거는 다 다르잖아. 요거는 다 수투 문제고 이건 또 함수고 그죠? 저기는 수열이잖아. 근데 딴 건 다 다른데 요 개념 하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아 선택하는 거구나 하는 이 개념 하나는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해서 아 요러요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이런 게 나왔을 때 당황을 하지 않죠. 아 이거 저번에 어디서 봤던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는 힘들어요. 수능이 뭐 이제 몇 년이나 됐냐? 엄청 오래돼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 구석탱이 이걸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야 되냐면 기존에 있던 어떤 이러한 그 사용을 하는 개념들과 어떤 새로운 걸 좀 섞어서 약간 믹스 같은 느낌으로 내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보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아 이게 어떤 개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랑 뭔가 새로운 개념이 좀 섞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그렇게 안 해놔가지고 얘가 뭐 예전에 나왔던 유형인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가 섞여 있나 보다 하는 사람의 차이는 있을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항상 그 공부하고 기억하시라고 해요. 알겠지?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좀 특이하네. 약간 이거 세미나 뭐 이런 데서 내가 기출이나 이런 거 풀 때 잘 못 봤던 형식의 어떤 발문이네?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다음 거 가볼까요? 13번은 아마 질문이지 않을까? 13번 그냥 해봅시다. 맞추신 분? 어허. 너들? 네. 너들? 맞추셨어요? 네? 잘한다. 이런 걸 맞춰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시간은 좀 걸려도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구간 나눠서 적절히 네, 맞아요. 딱 저거야. 계산이에요. 침착하게 계산할 수 있고 시간을 적절히 내가 잘 사용을 했으면 13번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문제는 어떤 거를 결정해 주냐면 뭐 이제 한 3등급, 4등급 나눠주는 문제. 뭐 한 그 정도 되겠죠. 네, 그런데 네? 계산 실수로 그런 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 나눠서 했는데 네. 계산 실수. 아 그래요? 그렇구만. 그럴 수 있죠. 뭐 한번 봅시다.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3차인가봐. 상수 a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 1인 3차 함수라고 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a 플러스 1.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5고 여기가 rs 점이고 여기가 p점. 이거 맞나야지. 여기가 p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q점. 여기가 q점, 여기가 p점.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y는 2x고요. 해볼까요? 천천히 가보죠. 첫 번째로 저기 OQ 조건 있죠. OQ 조건. OQ 조건 보이세요? OQ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루트 5다 하면 Q 좌표가 바로 나오죠. 뭐예요? 나오죠. 이거 잘 구했죠? 그리고 직각삼각형 해가지고 많이 해봤잖아. 루트 5다. 그리고 기울기 2네? 루트 5? 그러면 딱 나와야지. 1대 2대 루트 5구나. 1대 2 해서 5대 10 해서 5,10 그렇게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쩌고저쩌고가 뭐라고 그랬지? a 빼기 b의 값은 해봅시다. 식이 나왔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일 거고요. 얘가 2x랑 5,10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5,10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러면 10 집어넣으시면 fx가 5,10이니까 10 집어넣으시면 됐어요? 감산되시는 분 A 오죠. 이잖아 5잖아. 두 개 곱해서 2일 거 아니야. 둘은 지금 A랑 A 빼기 1을 뺐으니까 1차이잖아. 1차이 나는데 곱해서 2 되는 건 뭐하고 뭐예요? 2하고 1일 거 아니야. A가 3이겠지. 뭐 이런 사소한 암산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얘들아. 뭐 이걸 그러니까 네가 계산 못하는구나. 계산 틀렸겠지. 버벅거리고 있다라니.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 여기가 4야 그러면. 3하고 4죠? 여러분 혹시 이거 나오냐 얘들아? 니네 이거 어떻게 구했니? 이거랑 EX랑 만난다 해가지고 구했나? 저는 그냥 좌표를 다 A에 관한 식으로 좌표를 세워서 A 구한다는 네. 예. P점에 X좌표 나왔어요? 자 보세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그 얘기만 합시다. 많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fx가 3차 함수지. 지금 0, 3, 4는 fx 이 3차 함수가 지금 0이다라고 했을 때 근이 0하고 3하고 4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 그리고 OPQ는 fx랑 EX가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는 EX를 했을 거니까 빼기 EX 는 0의 근을 찾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는 근 두 개를 알아. 0 하나 있고요. 이거가 5잖아. 여기가 5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0하나 5하는 걸 알아. 자, 그럼 생각. 근각에서의 관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 3차에서 세근의 합은 3차항과 2차항으로만 나타내죠. 뭐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맞지? 그러면 fx 능력을 하는 거랑 fx 빼기 ex 능력을 하는 게 근각계수의 그 관계에서 합이 달라질까? 3차랑 2차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1차를 빼도 세분의 합은 일정하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0하고 3하고 4니까 0하고 5면 여기 몇이겠어? 2겠지. 이해되시나? 3, 4 더하면 7이잖아. 그럼 2, 5 더하면 7이니까 여기 2인 거야. 이해되세요? 됐나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자, 보세요. A에서 B를 빼라는 건데, B를 빼라는 건데, 잘 보시면 2에서부터 여기 4까지는 같은 함수야. 그리고 0에서 2까지는 이 직선이지, 맞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는 것은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는 거지. 그러면 이 넓이는 따로 구할 수 있잖아. 2고 여기가 4일 테니까 2, 4, 8, 4. 여기 넓이가 4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4에다가 요거 더한 거에서 얘를 뺀다는 말은 그냥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뺀 거를 4에 더해주면 되잖아. 이해되시나? 근데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뺀 거는 같은 함수니까 인테그랄 뭘 하면 되는 거야? 얘를 하면 되죠. 2에서 4까지 fx dx를 하면 자동으로 여기에서 여기 빠지잖아. 되나? 얘가 음수니까 자동으로 빠지죠? 사있다. 이게 a 빼기 b입니다. 됐나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봐봐. 여러분도 뭐 해서 풀었겠지. 이거에서 이제 2x다 해가지고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 하면 2도 금방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할 때 뭐 요거일 때 인테그랄 하고 요거일 때 인테그랄 하고 요거일 때 인테그랄 해서 뭐 빼기로 해서도 풀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계속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하면 계산식이 간단해지잖아요. 그죠? 계산식을 계속 간단해지게 하는 방법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항상 시간 싸움이란 말이야. 언제나 모의고사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막 복잡하게 풀어서 답을 맞췄더라도 복잡하게 풀었다면 이걸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뭐가 있지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너무 복잡한데요, 쌤? 이거 어떻게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 없나요? 하면 제가 소개시켜 줄 수도 있겠지. 끝나. 다른 갑시다. 14번. 그림. A, B, C. 여기.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 세타라고 하자. 얘가 루트 5래. 1에. 얘가 6이래. 됐죠? 요만큼이죠? 이만큼이고. 그럼 주어진 조건 한번 볼게요. DAE랑 DAE의 사인 값과 그 다음에 저 누구야? EDA의 사인 값. 그쵸? 아니다. EDA의 사인 값. 요거의 사인 값과 이거의 사인 값이, 그쵸? 이를 그냥 알파라고 할까? 알파라고 하면 약간 이런 거잖아. 사인 세타 대 사인 알파의 비율이 3대 1이라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 사인 b는 우리 그 대변의 길이비랑 똑같다는 거 아시죠? 사인 b는 길이비랑 같잖아. 그냥 변 길이비랑 같으니까. 왜? 네. 사인 b가 지금 이거 대 이거가 3대 1이다 라는 말은 거꾸로
아 1대3이네 1대3이다 라는 말은 1대3이다 라는 말은 이변 대 이변의 길이가 1대3이다 라는 거니까 이변의 길이가 나오죠 3대 루트. 자 뭐라고 하는 건 이제 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조건 하나 더 AC를 4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걸로 할까? 4대3 AC를 4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 D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외접원의 넓이 네 좋아요 합시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알파였잖아. 여기는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맞지? 그러면 똑같이 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잖아. 뭔지 알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인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네 사인 세타를 하는 것은 이거 대 이거를 하는 것은 이거 대 이거를 하는 거랑 같아요. 6대 3K를 하는 것과 이해되시나? 따라오시죠? 사인 파이 빼기 알파는 뭐예요? 사인 파이 빼기 알파는 그냥 사인 알파랑 같잖아. 결국 사인 알파 대 사인 세타인 거니까 사인 알파 대 사인 세타는 3대 1이지. 이게 3대 1이야. 그치? 얘가 3대 1인 거야. 그럼 얘가 2잖아. 3K가 2죠. K가 3분의 2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게 이제 3분의 2다를 찾아 놓으시고 그럼 얘는 3분의 2에다가 3분의 4를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9분의 8이죠. 9분의 8 됐나?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를 다 알아가지? 루트 5, 3분의 루트 5, 9분의 8 하니까 세변의 길이를 다 하니까 이제 이 삼각형은 팍 끝났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구할 수 있어요. 맞지?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 삼각형의 6가지 요소 중에서 변의 길이, 각의 크기 이게 6가지 요소잖아. 6개 중에서 3개만 알면 나머지 3개는 알 수 있다 했지. 됐나? 3개를 알잖아 지금. 변의 길이 3개를 아니까 나머지 3개는 자동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악 끝났어. 여기로 넘어와도 이것도 파악이 다 끝났어요. 어차피 세타랑 알파잖아. 그치? 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BCD의 외접원입니다. BCD는 요거 이제 큰 삼각형이죠? 이거 외접원이니까 우리 요거 알잖아 그지? 아 이거 세타로 할까? 보자 뭘로 하는 게 나을까? 얘가 3분의 2니까요. K가 3분의 2죠. 아 맞네. 3K가 2지. 그럼 여기 3분의 4를 하면 3분의 8이구나. 이렇게 하려면 좋아요 좋아요. 끝났어요. 자 보자. 사인 세타분의로 할까? 사인 세타분의 2는 2R이겠지. 그럼 R은 사인 세타분의 1이야. 외접원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외접원의 넓이라는 걸 S라고 하면 파이 R 제곱이니까 R이 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겠지. 됐나? 따라오시죠? 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인 제곱 세타만 구하면 되는데 사인 제곱 세타는 당연히 어디서 구하겠어요? 여기서. 변길이 3개 다 알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뭐 해야 돼? 코사인 원치.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2, 루트 5, 9분의 8, 5, 9분의 64, 마이너스 9분의 5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뭐시기가 나올 거고 빰 넣으시면 되겠지. 할 수 있겠죠? 뒤에 계산은 알아서 해보시고요.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됐나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가 그러하였고 여기까지 문제는 어때요? 소스하죠? 소스하지 않았나? 좋아요. 15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또 한 20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얘 잠깐 내버려 두시고 15번이 그나마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에. 그치? 얘는 다음 시간에 좀 하자. 길게.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하면 되겠다.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단답형 한번 보자. 16번 볼 거 없고 17번 볼 거 없죠? 뒤로 넘어가서 18번 볼 거 있나요? 없죠. 19번은 어때요? 없고 20번 어떻습니까? 20번 못 푸는 분 있죠?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게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주는 저 문제예요. 1등급 무조건 푼다고 봐야 되고 이런 거 맞추냐 안 맞추냐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맞춰야 돼요. 알겠지? 20번 맞추신 분? 이봐 없잖아. 없잖아. 예? 이것도 약간 네. 있어요. 뭘요 또 뭘? 사연이 있어. 야, 뭐, 얘 말에 그 사연 없는 무덤 없다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혹시? 모든 무덤에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별로. 당연히 구할 만하지. 뭐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성악 부분이 쉬웠던 것 같은데. 네? 네, 성악 공통 부분이 좀 쉬웠는데. 네, 그죠, 그죠. 15번 빼고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아요. 원래 다 알던 스타일의 문제였어. 22번도 아는 스타일이잖아. 이거 뭐 이게 쉬웠어요. 네, 22번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 그죠? 게다가 뭐 이거 멀리 가지도 않았어. A4 곱하기 A5가 0이니까 A4 아니면 A5가 0이잖아.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로 해서 풀면 앞에서부터 그냥 천천히 가면 풀 수 있는 그런 거였고 뭐 21번도 뭐 그다지 네, 그래서 글쎄다 이런 거 맞춰야지. 해보자. 뭐라고 했냐면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 함수.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최소값을 갖는 함수. 최소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 자 이제 생각. 왼쪽에 위에 있는 건 그릴 수 있잖아.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보시면은 8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빼기 2 넣었을 때 여기 8. 이 점근선이 8 라인이거든. 8 라인인 거고, 여기 8. 그리고 얘가 위로 딱 가니까, 아니, 점근선이 아니구나. 점근선 7이지. 점근선은 7이고, 빼기 넣었을 때 8 되니까, 얘가 이렇게. 그래서, 구멍 뚫려야지. 됐나요? 여기가 8이야, 8. 됐죠? 자, 그런 다음 얘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일단 2분의 1x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놈이야. 여기 정도는 반대다 반대. 2분의 1x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긴 모양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잖아. 거기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집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 약간 위에 점근선이 있고 그 밑에 함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고 플러스 10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갔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빼기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은 숫자가 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뭐 여기 중간쯤에서 이렇게 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그렇죠? 점근선이 있고 점근은 10이죠, 10. 10이니까 저 위로 가겠네. 얘가 더 위로 가겠다. 얘가 8이니까 10은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가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죠. 이게 있고 또 원래 보통 이제 이런 거 보셔야지.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치? 이 사이에서
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얘랑 연결돼서 갈 수도 있고 이 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왼쪽에서는 그 최소값이 있을 수 없어요. 맞지? 여기 점근선을 따라가니까 최소값이 7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 7 가지는 값은 없으니까 최소값은 7이라고 할 수 없다고. 왼쪽에는 최소값이 없어요. 오른쪽에도 최소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아니지. 최소값이 오른쪽에서 나와야 되니까 얘도 아니지. 얘 될 수 있고요. 요 밑으로 될 수 있어요. 맞지? 됐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이 밑으로 출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됐지? 그러면 최소값이 생기잖아. 요 점이 최소값이죠. 됐나?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최소값을 가지는 함수라고 했고 실수 t에 대해서 fx의 그래프와 이거가 만나는 점의 수를 gt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자. 이거와 만나는 점. 잠깐만. fx 그래프와 이거 만나네. 제가 만나네. 네, 일단 하자. 얘가 만나는 이네요. 그쵸? 넘겨서 y는 해보시면 요거 빼기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 녀석이 만나는 이라고 했는데 기울기는 보니까 음수야지. 얘는 0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t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됐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을 하시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만나는 점의 수를 gt라고 하자. gt가 2를 만족시키는 t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과 같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fx의 최소값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 요 점이잖아요. 무조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fx의 최소값이야. 빼기 2를 집어넣어 보시면 이거야. 얘가 최소값이죠. 그리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야. 거기 보시면은 GT는 2를 만족시키는 T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GT는 2라는 말은 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얘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면 대충 이제 얘를 좀 지우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지. 얘도 뭐 딱 경계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대충 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두 점에서 만나는 이라고 하면 요런 거부터 시작이겠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쭉쭉쭉쭉 내려와서 딱 요점까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그때 t의 최소라는 건 t는 지금 약간 y절편이잖아. 2에 a분의 1이 붙어있긴 하지만 2에 a분의 1 t라고 했는데 t가 최소로 가릴 때 전체도 최소로 이 y절편도 최소로 가져요. 그러니까 얘네 중에서 최소인 녀석은 요때겠지. 되나요? 되지? 그러면 요점을 지나야 돼. 요점을 지날 때가 GT가 2를 만족시키는 T의 최소값이야. 요점을 지날 때가 바로 네. 여기다가 빼기 2 콤마 요거 집어넣어서 만족해야 되겠죠. 집어넣으시면 요거 그냥 봐봐. 얘는 빼기 2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고요. 2의 1을 양변을 못하시면 잠깐만 이거 뒤집자. 이렇게 되는 t 값이니까 잠깐만 t 값이니까 원래 이렇게 들었나?
원래 이렇게 들어가. 하고 2a를 하면 2a를 하면 어차피 곱해야 된다. 그러면 잠깐만. 문제 없지. 하고 넘어갔다고 치니까 이거네요. 얘랑 누가 같은 거예요? 얘랑 같아지는 거 찾는 거잖아. 그치? 얘랑 얘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거의 최소값이 이거의 최소값과 같다는 모든 2의 값이고, 그러니까 요거랑 여기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제 합시다. 저거랑 저거 가 같아지도록 하는 애니까 치환합시다. 치환해서 풀면 되겠다. 자, 얘는 이걸로 적자. 그냥 부 아까 바꿔서 이걸로 적는 게 편하겠지. A 플러스 2a를 라지 A 같은 거라고 하면 요식은 마이너스 맞죠? 네. 넘기면 일 거니까.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지? 모든 2의 A의 값의 곱. 아하, 얘네들 곱구나. 그러시면 3 넣을게요. 이렇게 가는 문제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20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함수 그리는 거 별로 안 어렵죠. 왜냐면 미지수가 안 들어있으니까 저 정도는 그릴 거야, 그지? 그리고 왼쪽에 최소값이 없다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값이 없네? 그럼 오른쪽에 있겠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시면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어디서 올라가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최소값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보단 밑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려놓으면 얘가 최소구나 판단가는. 그래서 빼기 2 넣었을 때는 최소다. 최소값을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얘가 는영되는 이라는 건데 얘를 y는으로 바꿔보시면 직선이 나오고요. 이 직선이라는 게 기울기가 음수이고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럼 얘가 이쪽에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 점으로 바뀌는 거구나, GT가 대충. 근데 GT가 2가 되는 것 중에서 최소가 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구간 중에서 최소인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 요때구나, 그치? 요때가 어떤 때냐면 그 점을 지날 때, 두 점을 지날 때에서 여기 대입하시면 똥똥똥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때 t의 최소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과 누가 같도록? 아까 저기가 같도록이니까 는 같다. 이거도 2a를 치환해 주라고 하는 문제니까 치환해서 문제 푸시면 끝. 됐어요? 숫자도 깔끔하게 넣었어. 저 정도면 뭐 루트도 별로 안 들어가고 분수도 뭐 그렇게 안 들었잖아, 그치? 저 정도는 예쁘게 쓴 거니까 이 정도면 예쁘게 잘 푸셔야 하지 않을까. 됐나요? 좋습니다. 이거는 잘 써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15, 21, 22 뭐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지금 잠깐 쉬었다가 시작 해볼까. 가봅시다. 가보자.
최고차의 계속의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그리고 얘는 얘보다 커요. 두 번째로 gx가 인테그랄 여기서 x까지 그렇지?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왼쪽에 있는 녀석은 보통 뭐라고 할 수 있죠? 넓이지. 0에서 x까지인데 fx에다가 절대값을 쳤잖아. 보통 fx랑 x축 사이에 넓이 구할 때 절대값 쳐서 인테그랄 저렇게 하잖아. 기억나세요? 그치? 얘는 f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fx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넓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위아래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는 걸 거야. 이해되시나?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지. x가 0보다 크다면 x축 사이의 넓이인 거고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넓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거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 0에서 x까지 ftdt라는 것은 0에서 x까지 그냥 인테그랄은 정적분이니까 정적분을 하는 건데 넓이가 이쪽에서 이제 넓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도 넓이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인테그랄을 하면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나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인테그랄이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에 그냥 인테그랄을 하면 걔네들이 서로 상쇄가 되잖아. 맞지? 그럼 인테그랄의 차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양수인 부분이 더 크면 양수값이 나올 것이고 음수인 부분이 더 크면 음수값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했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무조건 양수를 만들겠다는 소리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냥 인테그랄을 하면 넓이에 차가 되는데 음수인 부분도 절대값으로 양수로 바꿔버리니까 그죠? 그냥 넓이 차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다. 이해되시나? 다시 양수인 부분이 더 커. 그러면 그냥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두 개 빼기로 될 거 아니야, 맞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그랄을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원래 양수인 부분이 더 크면은 이거 빼기 이거가 나올 거 아니야? 0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하면 맞지? 근데 만약에 음수인 부분이 더 크다고 쳐 이거 빼기 이거잖아 어차피 그지? 대신 넓이 차인데 값이 뭐야? 음수값이지 음수인 부분이 더 크니까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치겠다는 말은 무슨 소리야? 양수를 무조건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양수가 더 많을 때는 그냥 그대로겠지만 음수가 더 많을 때는 절대값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넓이 빼기 이 넓이가 되는 거지 원래는 이 넓이 빼기 이 넓이였는데 무조건 그죠? 그렇잖아 이 넓이 빼기 이 넓이였잖아 이게 더 크면 음수값이 나오는 거였잖아 근데 이 넓이 빼기 이 넓이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넓이의 차로 딱 정리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 빼라 이 말이야 됐니?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 빼라는 소리야 넓이의 차 이해되세요? 좋아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딱 해놓고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보면 그래서 왼쪽은 넓이의 차 오른쪽은 그냥 넓이 이런 이야기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건 한번 볼게요 가조건 한번 보시면 gx가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의 값의 범위가 gx가 0이래 언제 빼기 7에서부터 x가 0일 때까지 모든 실수 x 값의 범위가 gx가 0 될 때 빼기 7에서 0까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빼기 7인 걸로 봐서 얘는 x 값이 음수일 때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넓이야 맞지? 그래서 이 x 0 기준으로 하여 요 y축 이제 0 기준으로 하여 요 때가 이제 넓이의 마이너스일 거야 fx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걸 거야. 두 번째로 요 녀석은 넓이의 차잖아. 그치? 그러면 양수인 부분이랑 음수인 부분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얘가 요 녀석은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x축 기준, 요축 기준으로 해서 0이랑 빼기 7까지는 fx랑 x축 사이에 넓이가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둘 다 존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얘네 둘의 합을 해서 능력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 말은 얘를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절대값의 ft를 한 것은 빼기 절대값의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를 한 것과 같아. 그렇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무조건 양수로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했다는 말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고, 그렇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 넓이 파트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거지. 근데 x값이 음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넓이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겠죠? 됐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빼기 7 기준으로 해서 빼기 7에서 0까지는 이거나 이게 항상 똑같다는 거잖아. 그렇죠? 빼기 7에서 0까지는 항상 얘네 둘이가 같다는 건데, 이쪽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빼기 7에서 예를 들어 이제 빼기 7에서 여기 x에서 0까지 해가지고 0에서 x까지의 저거 fx의 절대값을 해서 저걸 하면 넓이의 차가 잠시만. 다시. 여기가 0에서 빼기 7까지 요 범위 내에서 양수인 파트랑 음수인 파트가 있으면 이 녀석은 양수 파트랑 음수 파트가 서로 상쇄되지. 그지? 근데 얘는 0에서 빼기 7까지 양수인 파트랑 음수인 파트가 있으면 걔네들은 그냥 합이잖아. 맞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넘어가서 얘랑 빼기다라는 말은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똑같다는 소리인데 부호만 다를 뿐. 그죠? 숫자도 똑같으려면 얘가 상쇄돼서 없어지면 숫자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왼쪽에는 양수인 파트랑 음수인 파트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음수거나 무조건 양수거나 되시겠지? 그리고 빼기 7부터만 되는 거니까 빼기 7이 지나고 나면 이게 안 돼야 되는 거잖아. gx가 0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빼기 7을 지나고 나서는 양수인 파트랑 음수인 파트가 지금 섞인다는 소리겠지. 됐나? 그러니까 이 2차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빼기 7에서 0까지 해서 요거에서 부호가 딱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7에서 근을 가져야 돼요. 최고차이 양수라고 했죠? 빼기 7에서 근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기거나인데 거기 이제 그 오른쪽에 그 밑에 있는 나조건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긴다가 나조건을 이제 만족하려면 양수 쪽에서도 이게 바뀌는 게 뭐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럼 봐라. 빼기 7에서 0까지는 얘는 무조건 절대값 fx라면 이만큼의 넓이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이만큼의 넓이인데 대신 x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겠지. 이만큼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이쪽 뒤쪽 부분 얘는 넓이의 차인데 그냥 빼기 7에서 0까지는 그냥 그 넓이의 차랄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이 넓이 그 자체가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둘이 더하면 0 돼서 사라지는 거야. 이해되시나? 되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 모양에서 fx 여기까지 해야겠죠? 됐나? 좋아요.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게 가조건이고요. 나조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나조건으로 넘어가면 이 녀석의 일반적인 모양은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거 만나는 점을 우리가 알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알파라고 보시면 나조건 한번 보시면 나에서 뭐라고 있냐면 양수 p에 대하여 gx는 8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범위가 4p에서 7p까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거 한번 가봅시다. 얘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다 P에서 7P까지는 GX가 81이 된다는 거니까 약간 상수함수처럼 요 4P에서 7P까지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잖아. 81의 값은. 맞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양수 파트로 이제 넘어왔어요. 양수 파트로 넘어왔는데 이게 요때하고 요때의 느낌 좀 다를 거 아니야. x가 알파보다 작은 부분과 알파를 지났을 때의 값이 다르겠죠. 느낌이 다를 거니까 요 전이랑 전 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얘가 알파보다 x 값이 알파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녀석은 그러면 여기 x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요 x까지 이만큼의 넓이가 될 거야. 그렇지? 그죠? 예? 네? 요 녀석은 0에서부터 x까지 이 넓이가 되겠지. 되겠죠? 이 녀석은 뭐겠어요? 넓이의 차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의 차 해봐야 어차피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하면 요만큼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가 될 거고 전체 절대값을 하면 그냥 이 넓이겠지. 됐어요? 아하,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0에서 x까지 이 알파보다 작은 부분 0에서 x까지는 똑같아. 이만큼의 넓이야. 이해되시나? 이해되세요? 다시 어이? 안 돼? 안 돼? 되죠? 되죠? 0에서 x까지는 요만큼의 넓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0에서 x까지 x가 이렇게 오면 이 넓이의 이제 딱 2배가 되겠죠. 요거랑 요게 똑같으니까 그지? 0에서 x까지의 넓이, 0에서 x까지의 넓이 이렇게 되니까 그 넓이의 2배만큼이 gx가 될 거야. 맞지? 그럼 gx의 값이 그 넓이가 점점 늘어나니까 gx가 점점 증가하겠지. 이 x가 알파가 될 때까지는 gx는 증가할 거라고. 이해되시나? 되세요? 그래서 0에서부터 뭐 여기 적어도 상관은 없겠다. 등호가 있든 없든 이렇게 될 때까지는 gx는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랑은 상관이 없는 점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좋아요. 이걸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지나면요 x가 이쯤 왔다고 생각을 해. 이쯤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만큼의 넓이를 그냥 x라고 한번 해봅시다. x라고 하면요 잘 봐. 앞에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부분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절대값 f의 ft dt는 얘를 s라고 하고 얘를 sx라고 해볼까요? 왜냐면 얘는 x가 들어가 있는 함수니까 얘를 sx라고 하면 절대값 ft dt를 하면 s 플러스 sx일 거야. 아니? 이 넓이 플러스 알파에서 x까지 이 넓이 맞죠?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얘가 일단 넓이잖아요. 아니? x축과 이루는 넓이 요게 요식이잖아. 요거 더하기 요거.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저 밑에 거 이거 절대값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 얘를 하면 얘는 얘랑 얘의 넓이의 차야. 얘가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가 큰지 모르니까 그냥 차의 절대값을 하자. 요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잘 봐. 얘네 둘을 더해야 이거 더하기 이걸 해야 얘네 둘을 더해야 gx잖아. 둘의 합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둘에 이렇게 해서 합을 해볼 건데 합을 해야 gx가 나올 거라고. 맞지? gx가 나올 건데 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떨 때? s가 sx보다 큰 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알파가 x가 알파에서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넓이가 더 넓잖아요. 그죠? 이 넓이가 더 넓으면 이게 얘가 이거보다 더 크니까 절대값이 그냥 풀릴 거 아니야. 그냥 풀리면은 이거 더하기 이걸 하면 gx인데 두 개 더하면 sx가 날라가니까 es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시죠? 두 번째로 요 절대값이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 s가 sx보다 작을 때, 즉
얘가 오른쪽으로 좀 더 오면 넓이가 점점 넓어지면 이쪽이 더 커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반대가 되겠죠. sx 빼기 s가 되겠지. 그럼 ss 날리면은 뭐가 돼? b sx가 될 거야. 이해되시나? 되세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이 sx라는 녀석은 x 값이 점점점 커지면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야, 맞지?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은 계속 증가한다고. 근데 나조건 한번 보시면 gx가 81이 되는 범위가 이렇게 딱 있어요. 81이라는 건 일정하다는 거잖아. 이 범위 내에서 gx 값은 일정하다고. 그지? gx가 일정하려면 x가 안 들어가는 어떤 상수값의 모양이어야지. 됐나? 그러니까 gx가 ES 모양이 딱 되는 녀석이 어디까지냐면 S가 SX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인 거야. 즉, 이 넓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야. ES로. 이해되시나? 되겠지? ES로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그 ES가 몇이에요? 81이야. 됐니? 그럼 S는 몇이겠어요? 2분의 81이에요. 됐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식 두 가지를 뽑아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 알파까지 fx dx 그러면 2분의 81다 인테그랄 이게 몇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합시다. 아직 저걸 덜 했네. 아직 저걸 덜 했네. 이거 4P에서 7P까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라.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디지? x가 0에서 알파일 때까지는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때까지는 sx가 계속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지? 근데 알파를 지나면서부터는 얘가 이렇게 둘의 합이어서 알파를 지나면서부터는 이렇게 그 일정한 값을 가지는 구간이 생겨나는데 그때 구간은 그러면 알파를 지나면서부터 언제까지냐면 요거보다 더 클 때까지인 거야.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아지는 순간까지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거야. ES의 값을. 이해되시나? 그래서 알파를 지나서부터 얘가 언제 끝날 거냐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지는 요 넓이가 딱 S가 되는 값일 때가 끝나는 거고요. 알파에서부터 요거 끝날 때가 바로 4P에서 7P까지니까 얘가 4P인 거고요. 얘가 7P인 거야. 그렇지? 4P에서 7P까지는 일정한 값 ES를 가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지. 0에서부터 4P까지는 2분의 8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0에서부터 7P까지 fx dx를 하시면 0에서부터 7P까지 하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딱 같아지니까 0 되겠죠? 아니다. 됐나요?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fx의 식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fx의 식은 최고차는 뭔지 몰라. 근데 빼기 7을 근으로 가죠. 그리고 저 값이 4P라고 했잖아. 됐니? 그러면 우리가 fx 식을 구하려면 구해야 하는 미지수는 몇 개냐면 a랑 p에서 2개야. 맞지? 식은 2개잖아. 그럼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 나올 거 아니야 이제. 넣으면 나올 거 아니야 계산하면. 미지수 2개인데 식이 2개잖아. 나오겠지 그러면. 되세요? 그 뒤에 식은 이제 좀 귀찮겠지만 여러분 좀 열심히 잘 풀어주시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 계산 좀 해줘요? 왜요? 네? 왜 계산도 해줘요? 참. 7, 4, 28
이렇게 fx겠네. 여기서 4b까지 하면 이건데 이거 그냥 바로 적분하자. 바로 적분하면 얘가 a는 앞으로 빼버리고 저거 적분하면 되죠. (16p) 제곱이니까 됐다. 이거에서 280이다. 두 번째로 똑같은 걸로 해서 여기서 똑같죠? 똑같은데 0에서 7p 하면 되는 거잖아. 7p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거 3승이네. 7p 집어넣으면 풀어볼게요. 하면서 네? 원래 해줄 거 했는데 적어놓고 보니까 계산이 너무 길어 보여서 알아서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뒤에는 뭐 말 그대로 계산입니다. 계산 좀 더럽겠지만 뭐 저 정도는 계산을 저걸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냐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냐? 간단하게 할 수 있냐? 간단하게 할 수 있냐? 간단하게 할 수 있냐? 간단하게 가능하냐? 안 될 것 같은데. 숫자가 봐라. p가 지금 2분의 3 나오거든요. 좋으면 얘가 6이야. 얘 2분의 3 집어넣으시면 2분의 21 정도 나오잖아. 뭐 어떤 그 규칙성이든 뭐 조합 대칭이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단순 계산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 좀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15번은 이거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 이거였죠. 아하, 0보다 클 때는 넓이, 0보다 작을 때는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 얘는 의미가 뭐지? 넓이 차구나. 넓이 차구나. 큰 거에서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 빼라 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이제 정의를 좀 해놓고 들어가면 좀 덜 헷갈려. 그냥 이제 처음부터 막 해석하려고 하면 헷갈리죠. 양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0보다 크면 어떡하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섞이면 헷갈려요. 둘을 딱 나눠서 이거 해석 저거 해석을 좀 해보신 다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 이게 의미하는 거 이렇게 좀 나눠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거는 사실 아는 거여서 사실 얘만 해석하면 끝나는 거긴 하죠. 다음으로 갈게요. 21번인가? 21번은 어때요? 잘 풀었어요? 잘 풀었나 궁금하구만. 음. 21번. 예. 자, 한번 해볼까요? 해보도록 합시다. 21번. 뭐 21번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해봅시다. 최고차의 수가 1인 4차 함수일까? 되게 많이 주어지는 조건이죠?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식이 k
네. 제곱 빼기 제곱이다를 만족시키는 K는 T랑 빼기 T뿐이다 라고 했어요. T랑 빼기 T뿐이다. 이 녀석의 최소값이 17일 때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21번은 아마 저거 해석을 잘 못하지 않았을까? 뭐 일단 뒤쪽에 있는 건 많이 해봤지.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그치? 어떻게 해요, 얘는? 하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앞에 거는 뭐라고 보는 거지? F'K로 이제 4차 함수니까 어차피 미분 가능하겠지. 그래서 F'K 하고 여기는 X자리 K제보다 FK 더하기 FK니까 EFK 그죠? EFK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생각 이 오른쪽은 근데 무조건 존재하죠. 무조건 존재하죠. 왜냐면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미분 불가능할 일 없고요. K에서 미분 불가일 리 없잖아. 그리고 여기 K 집어넣어서 뭐 EFK라는 문제도 없으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오른쪽은 무조건 존재하니까 왼쪽에 저 녀석도 무조건 존재해야 돼. 그럼 밑에가 0으로 가니까 위에도 0으로 가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위에가 0으로 가는데 fx 위에다가 k 집어넣어 봅시다. 위에다가 k 집어넣으면 이렇게 아니 걔는 여기다 갈까? 여기다 가자. 여기다 k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fk가 0이거나 5r fk가 2k 제곱이거나 그치? 이렇게 되어야겠지. 0이거나 2k 제곱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저 위의 식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보통 이렇게 바꾸잖아. 아이 자리가 아이 반대로 쓸걸. 얘가 이쪽에 오면 딱 좋은데. 저 여기다 가자. 보통은 이렇게 바꾸잖아. x-k 이렇게 있고요. EX제곱이 있는 fx가 있으면 EX제곱이 있는 fx가 있으면 보통 EX제곱이 있는 fk를 이렇게 빼주잖아. 그러면 뒤쪽에 있는 녀석은 얘를 빼줬으니까 더하기 EX제곱 fk 이렇게 될 거고 원래 있던 빼기 fk의 제곱은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 앞에 거는 EX제곱으로 묶어보시면 EX제곱에 하고 나머지가 이렇게가 F'K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녀석은 미분수 X가 K로 갈 때 X-K 분의 하고 뒤에 있는 녀석이 Fk로 묶이지. Fk로 묶어보시면 EX제곱 빼기 K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얘도 존재해야 되니까 얘가 존재한다는 거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FK가 여기서 FK가 자리가 됐나? 여기다 FK가 2K 제곱이나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식이 리미트 X가 K로 갈 때 X-K 해가지고 FK 대신에 2K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EX제곱 빼기 2K 제곱 그러니까 2FK 하고 X-K X 플러스 K 딱 이렇게 될 거라서 날리면 요게 되는데 FK는 2K 제곱이니까 2K 제곱에다가 요게 X자리에 K 집어넣을 거니까 2K가 되겠지. 정리하면 8K 30네. 와우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더하기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했니? 요게 저 앞에 거예요. 그럼 얘랑 지금 얘가 같다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거랑 저게 같다를 해보시면 잠시만 문제 한번 다시 보십시다. 얘를 만족시키는 K는 T 빼기 T 뿐이다. fx의 최소값이 17. 얘를 만족시키는 K가 T 또는 빼기 T 뿐이다. fk가 0이거나 2K 제곱이다. 잠깐만. fk가 0이면 fk가 0이면 fk가 0이다. fk가 0이다. fk가 0이거나 2k 제곱이다. fk가 0이면 왼쪽 오른쪽은 무조건 같아. 이거는 fk가 0이 아닐 때라고 봐야 되겠는데 fk가 0이 아니라고 치면 인 거로 봐야겠는데, 자 이걸 일단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해서 우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fk가 0일 때랑 fk가 2k 제곱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왜냐면 어차피 2k 제곱은 여기다가 fk가 2k 제곱이다 써서 이제 이쪽으로 둔단 말이야. fk가 0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fk가 0이면 x가 k로 가면 얘가 fk로 가고 fk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빵. 맞지? 잠깐만. fk가 0으로 가니까 fk가 0으로 가니까 2k 제곱 빼기 fk. 그래서 2k 제곱 빼기 fk가 제가 0으로 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잠깐만. k 제곱 빼기 fk다. 잠시만. fk가 0이거나 2k 제곱이다. fx의 최소값이 17이다. k의 최소값이 17이다. 그러니까 fk는 2k 제곱이다. fk가 2k 제곱이라고 치면 써라. 그러면 k 제곱의 제곱이에요. 아하. fk가 2k 제곱이다. 그럼 저거는 바꿀 수 있고, fk가 2k 제곱이면 f'k에서 2k다. 얘는 문제가 없겠네. k가 2k 제곱이야. EX제곱에 프라임 K는 8K 이상승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게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항등식으로 쓸 수 있냐?
t일 때랑 얘가 저거를 만족시키는 것이 t일 때랑 빼기 t일 때뿐이다. 좋아요. 정리가 대충 됐습니다. 해봅시다. 여기서 아까 fk가 0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얘는 0될 수 없죠. 거기 보시면 fx의 최소값이 14라는 말이 있어요. 17이라는 말이 있어요. 최소값이 17이니까 0이 될 수 없잖아. 17이 최소니까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f에 뭘 집어넣어도 0 되는 값은 안 나와. 즉 fk는 항상 2k 제곱인 거야. 이해되시나? fk가 2k 제곱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랑 이거를 거의 다 나왔습니다. fk가 2k 제곱이면 여기다 볼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 식이 이건데 이 식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2x 제곱에 f'k가 여기 4k가 나오고 8k 3승 이렇게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f'k fk야. 그래서 2 f'k fk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8k x 넘어가면 16k 선생이니까 8k 선생 이렇게 되겠죠? k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k가 0이 아니란 말은 없구나. 8로 나누고 k로 묶으면 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t랑 빼기 t일 때 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게 t랑 빼기 t.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k랑 빼기 k니까 그냥 k가 t인가 보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소값이 17일 때라고 했으니까 잠시만 얘가 4k야 4k야. k가 t일 때랑 빼기 t일 때를 하면 t 값이 잠깐만 fk가 2k 제곱이 되는 값이 fk가 2k 제곱이 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k라는 말이야. 그러면 좋아. 얘 이제 지워도 되겠다. 이 상태에서 그럼 봐라. fk가 2k 제곱이 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k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fx가 2x 제곱이 되는 이 x 값을 풀어보면 그죠? fk가 2k 제곱 된다 해서 k 값을 구하는 거랑 fx가 2x 제곱에서 x 값 구하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fx 빼기 2x 제곱은 얘를 푸는 것과 같고 얘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t만 근으로 가진다는 거잖아. 그래? 그리고 뒤에 건 이런 식으로 2차가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 했다.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이 17일 때 F4의 값을 구하라 이거니까 최소값은 잠깐만 t를 넣고 빼기 2t를 넣어. t를 넣어서 잠시만 잠시만 fk, ft를 해서 2t제곱이다. t를 집어넣고 빼기 2t를 집어넣어. 식은 다 잡았는데 여기서 최소값이 17이
17이다를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17이다를 써먹어야 되는데. 빼기 2를 넣었을 때는 t하고 빼기 t하고 빼기 t를 넣었을 때 얘네들이 같으려면 쟤네들이 같으려면 fx 저게 왜 이렇게 꼬였지? 21번 왜 이렇게 꼬였지? 저기서 그니까 그리고 최소값이다. 얘가 t 빼기 t EX 제곱을 해서 아이 이거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정리 다시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뭐 이렇게 꼬였지? 이거 다시 정리 한번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1보다 크다. 좀 적어 책이다. 네. 얘랑 그러면 22번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요. 정리를 좀 해서 다음 시간은 우리 약술론술에서 저거 미분 활용하고 그쪽 파트를 할 것 같고요. 토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날 정적분 마무리하고 수요일날부터는 모의고사 쳐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정적분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는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근데 미적분은 잘